어제 새벽부터 강한 매도세가 시장에 반발하면서 CVD상 갈색 고래를 포함한 중소형 고래들 모두 고개를 내리며 매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우선 어제 저녁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인한 변동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CPI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몇 가지를 캐치해보면 현재 증시가 버블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버핏 지수를 확인해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4년 전 코로나 쇼크 때를 아득히 넘기는 19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해당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지수가 상당히 과열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는 올해 부쩍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여 역사상 최고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은 불명확한 침체를 두려워하여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버블을 걱정하기보단 불명확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근거로는 최신 미국 GDP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3.2%로 꾸준히 정진하고 있으며 보통 침체가 우려되던 시기에는 GDP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기조가 보이지만 현재는 버핏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야기하듯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20%에서 15%로 낮추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올려드린 텔레그램 고용 데이터 현황만 보더라도 지난 9월은 25만 4천 명 이상 크게 증가하면서 6개월 만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죠. 실업률이 4.1%까지 내려가면서 연준이 물가보다 가장 우려하고 있던 노동 데이터가 견고하게 잡히고 있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증시 약세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근거로는 자연재해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자로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 준비 중에 있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동남부를 크게 휩쓸고 지나간 헐린 피해가 복구조차 이루어지기 전에 이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 밀턴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310만 명 이상 주민들이 대피하고 디즈니까지 영업을 중단했으며 바이든 대통령 또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였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허리케인 밀턴에 대한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예상됩니다. 지난 헐린보다 더 큰 허리케인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최근 잘 잡혀가고 있는 미국 노동 데이터가 이번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 생각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기조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방법밖엔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체크해보면 여전히 음수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수에서 매도로 스탠스를 전환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크립토 관련 단기적인 이슈를 두 가지만 정리해보면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한화 약 5조 8천억 원가량의 물량이 이번 대법원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통제권을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시장은 미국발 잠재적 매도 압력 우려로 인해 고래들의 움직임과 미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과거 플러스 토큰 폰지 사기 관련으로 중국 정부에서 압수한 한화 약 5조 4천억 상당 암호화폐 물량 중 일부 215억 원 정도가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는 점인데요. 3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물량이 이번 8월부터 점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충분히 매각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국발 매도 압력뿐만 아니라 중국 매도 압력도 함께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하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해보면 1개월에서 6개월 투자자들의 평단가는 62에서 63K가 평균값인데요. 기술적 데이터에서 몇 가지 접근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0.6K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앞에 언급드렸던 평균값 구간을 아득히 이탈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구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를 이탈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 모멘텀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브리핑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투기성 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미결제 약정 과열 구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과거부터 미결제 약정이 크게 급증하던 시기에는 매수 포지션 강제 청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리한 비중을 높인 매수 혹은 공격적인 투자는 되도록 피하는 걸 권장해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연휴 이후 새벽부터 미결제 약정이 다시 한번 과열되며 과열되었던 포지션들이 한번 정리하는 무빙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렇다 할 물량이 정리되었다고 보고 있진 않으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쇼텀 홀더 즉 단기 투자자들의 동향이죠. 트레이더들마다 해당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각 다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지금처럼 단기 홀더들의 물량이 축소되는 것은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가격 상승 퍼포먼스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단기 홀더들의 물량이 크게 급증하고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축소되며 이들 간 손바뀜이 일어나야 가격을 크게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과할 정도로 축적되고 단기 홀더들의 물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위에 올려드린 온체인 데이터상 단기 홀더들의 손익 분기점을 아득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 크립토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증가했을 뿐이죠. 즉 궁극적으론 단기 홀더들의 축적 물량이 증가해야만 상승을 견인한다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장기적인 모멘텀에 있어서 긍정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100BTC 이상 규모에 달하는 10년 이상 된 비트코인 물량이 온체인 데이터상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는 시세 차익 및 손바뀜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는 13년 전에 매입한 비트코인 물량 휴먼 주소에서 온체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난 1분기 이후 가장 큰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과거 17년도 그리고 21년도 사이클 초입에서 발생하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오래된 물량이 노출됨으로써 새로운 유동성이 분배되고 더욱더 견고한 시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선 8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다시 정리해보면 7일 200일선 이탈 음봉 확인 이후 해칭형 숏 포지션을 진입하여 운이 좋게도 예상과 적중하여 오늘날 매수 포지션 손실분을 확실하게 해칭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는데요. 해당 숏 포지션 입절 구간은 금일 봉마감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는 첫 번째 현재 하락이 60K 아래로 이탈해서 마감한다면 입절 없이 숏 물량 추가 진입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길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K 위에서 마감해준다면 숏 익절 이후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하방 압력이 심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번 10월도 리스크에 초점을 두고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게 투자금은 잘 방어하고 있으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큰 욕심 없이 원칙대로만 움직여서 손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신 관점은 정보방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입장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역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